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20세기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헤르만 헤세의 불멸의 명작 데미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 남부의 칼프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선교사였고 어머니 역시 독실한 기독교 가정 출신이었죠. 이런 엄격한 종교적 환경은 헤세의 작품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헤세는 어린 시절부터 기존의 권위와 규범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세에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그곳의 억압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탈출을 시도하죠. 이후 그는 서점 직원, 시계 공장 노동자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방황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방황의 시기가 그에게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과 자아 탐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1904년 첫 소설 페터 카멘친트로 문단에 데뷔한 헤세는 이후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시타르타 황야의 1위,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그리고 마지막 대작 유리알, 유희 등 수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1946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았죠. 특히 데미안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출간되었는데 전쟁의 상처로 방황하던 당시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헤세는 처음에 이 작품을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작품의 자전적 성격을 숨기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헤세는 평생 동안 인간의 내면 세계, 자아의 발견, 영혼의 성장이라는 주제를 천착했습니다. 그는 동양 사상, 특히 불교와 인도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이론에도 큰 영향을 받았죠. 1962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인간 영혼의 탐구자로서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미안은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의 10살 무렵부터 20대 초반까지의 성장 과정을 다룬 성장 소설입니다. 이야기는 싱클레어의 1인칭 회고록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어린 싱클레어는 목사의 아들로 평화롭고 안정된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둘로 나눕니다. 밝은 세계는 부모님, 가정, 교회, 학교로 대표되는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공간이죠. 반면 어두운 세계는 하인들의 이야기, 도살장, 감옥, 술주정뱅이들로 상징되는 불안하고 금기시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동네 불량배 프란츠 크로머에게 걸려듭니다. 허풍을 떨다가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크로머는 이를 빌미로 그를 협박하기 시작하죠. 싱클레어는 처음으로 죄책감과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는 더 이상 순수한 밝은 세계에만 속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막스 데미안이라는 전학생이 나타납니다. 싱클레어보다 2살 많은 데미안은 또래들과는 확연히 다른 성숙함과 통찰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데미안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카인은 단순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고 강한 사람이었고 그의 이마의 표식은 저주가 아니라 특별함의 상징이라고 말하죠. 데미안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크로머로부터 싱클레어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싱클레어에게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데미안과 헤어진 후 중등학교 시절 싱클레어는 방황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는 술집을 드나들고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에 빠집니다. 이는 일종의 반항이자 자아 탐색의 과정이었죠. 그는 피스토리우스라는 오르간 연주자를 만나 종교와 신화, 고대의 신들에 대해 배우면서 새로운 정신적 지평을 열어갑니다. 베아트리체와 정신적 사랑. 어느 날 싱클레어는 공원에서 우연히 본 한 소녀에게 반합니다. 그는 그녀를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베아트리체라고 이름 붙이죠. 비록 그녀와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지만 그녀에 대한 정신적 사랑은 싱클레어를 타락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는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놀랍게도 그 그림은 점점 데미안의 얼굴을 닮아갑니다. 대학에 진학한 싱클레어는 다시 데미안을 만나게 됩니다. 데미안은 어머니 에바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죠.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가 그린 초상화 속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성과 여성성, 그리고 영적 안내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데미안과 에바 부인이 사는 집은 카인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 즉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싱클레어는 그곳에서 진정한 영적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데미안은 전쟁을 세계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진통이라고 해석합니다. 싱클레어도 전쟁에 참전하고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누워있을 때 역시 부상당한 데미안을 다시 만납니다. 데미안은 죽음을 앞두고 싱클레어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합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할 때면 나는 더 이상 말을 타고 오지는 않을 거야. 내 자신 속에 귀를 기울이면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데미안은 사라집니다. 싱클레어는 깨닫습니다. 데미안은 외부의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아였다는 것을요. 그는 마침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거듭납니다. 데미안을 읽으며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누구나 성장하면서 싱클레어처럼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사회가 가르쳐준 올바른 길과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나만의 욕망 사이에서 말이죠. 크로머에게 협박당하는 장면을 읽을 때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모두가 겪었을 법한 그 무력감과 고립감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고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그 무게감. 그것이 바로 어른이 되어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헤세는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데미안이라는 인물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이면서 동시에 친구이고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도전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싱클레어의 세계를 뒤흔듭니다. 카인의 표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특히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항상 승자의 시각에서 쓰인 역사를 배웁니다. 하지만 데미안은 묻습니다. 정말 카인이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이었을까? 싱클레어의 방황 시기도 흥미로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헤세는 이것이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완벽하게 착한 아이로만 살다가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 봐야 빛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베아트리체 에피소드는 아름다웠습니다. 실제로 대화조차 나누지 않은 여인에 대한 정신적 사랑. 이것은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향을 투영한 일종의 자아 탐구 과정입니다. 그 초상화가 점점 데미안을 닮아간다는 설정은 천재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결국 우리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암시하니까요. 에바 부인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 앞에서 싱클레어는 완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죠. 판단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 그것이 얼마나 치유적인지를 헤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데미안이 사라지는 부분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었습니다. 데미안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싱클레어 안으로 들어간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영향을 준 모든 스승들, 친구들, 연인들은 결국 우리 안에 남아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데미안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자아 발견의 여정에는 고통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이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편안한 알 속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의 보호, 사회의 규칙, 익숙한 신념들. 하지만 진정한 나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알을 깨야 합니다. 그 과정은 아프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렸죠. 부모님은 걱정하셨고 친구들은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그 알을 깨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때 깨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선과 악. 의식과 무의식. 이것은 칼 융의 그림자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선한 면만 인정하고 어두운 면은 억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합은 어두운 면까지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싱클레어가 술집을 드나들고 방황한 시기는 그의 그림자와 대면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자신 안의 어두운 충동들을 경험했고
그것들이 자신의 일부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는 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었죠. 셋째, 진정한 스승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질문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정말 그것을 믿니? 그는 싱클레어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길은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좋은 스승, 좋은 친구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입니다. 넷째, 운명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헤세는 책에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숙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르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특정한 길을 걸으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결혼, 아이.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운명은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원하는 길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찾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싱클레어는 오랜 시간 데미안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는 깨닫습니다. 데미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행복을, 평화를, 사랑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성공에서, 물질에서. 하지만 진정한 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외부의 스승, 책, 경험들은 단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발견하도록 돕는 거울일 뿐입니다. 여섯째, 소수로 남을 용기입니다. 카인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를 따라가고 사회의 규범에 순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를 찾은 사람들은 때로 고독합니다. 데미안은 또래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싱클레어도 점점 친구들과 멀어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필연적인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실한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미안이 제 인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방황하고 계신 분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분들, 사회가 정해준 길을 걸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에게 이 책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 크로머를 만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들 말이죠. 그때 우리는 싱클레어처럼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실망을 드릴까봐, 약한 모습을 보일까봐 두려워하면서요.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그 어둠의 경험조차도 성장의 일부라고.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통과하라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데미안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성장은 기존의 틀을 깨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싱클레어가 안전한 밝은 세계에만 머물렀다면 그는 평생 부모님의 가치관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로머라는 위협적인 존재를 만나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그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실수와 방황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헤세는 이것이야말로 자아 발견의 필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싱클레어가 술집을 드나들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것처럼 보였던 시기도 사실은 자신의 어두운 면과 대면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완벽한 길만 걸어온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릅니다. 카인의 표식에 대한 제 해석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사회가 정해놓은 선악의 기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죠. 하지만 데미안은 묻습니다. 정말 카인이 나쁜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말처럼 우리가 배운 진실도 누군가의 관점일 뿐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고독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데미안은 혼자였고 싱클레어도 점점 친구들과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한 나머지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려면 때로는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멘토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사고의 촉발입니다. 좋은 멘토는 나를 그의 복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찾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통합에 대해 배웠습니다.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선과 악, 의식과 무의식.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한쪽만 인정하고 다른 쪽을 억압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남습니다. 싱클레어가 진정한 자아를 찾은 것은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였을 때였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을 쓴 1919년은 매우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고 유럽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고 기존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헤세는 이런 시대에 개인의 내면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외부의 권위국가, 교회, 전통가 모두 실패했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내면뿐입니다.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가르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답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죠. 헤세는 또한 기존 종교와 도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자신이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며 억압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의 재해석은 단순한 문학적 장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의 선악 이분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헤세는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선과 악, 옳고 그름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각자가 자신의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개성과 자아 실현의 중요성도 헤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대중은 항상 무리를 따라가고 권위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소수의 각성한 개인들로부터 옵니다. 카인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런 소수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외롭지만 진실합니다. 헤세는 독자들에게 이런 소수가 되라고 다수의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으라고 격려합니다. 헤세는 정신분석학의 영향도 작품에 담았습니다. 칼 융의 이론, 특히 그림자와 개성화 개념이 작품 전반에 녹아 있습니다. 싱클레어의 여정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고 억압된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데미안이 마지막에 싱클레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외부의 타자가 실은 내면의 자아였음을 깨닫는 개성화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헤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세상에서 젊은이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헤세는 말합니다. 파괴는 새로운 탄생의 전제라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문장처럼 낡은 세계가 무너져야 새로운 세계가 올 수 있습니다. 전쟁의 파괴를 겪은 세대야말로 진정으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영적 탐구의 중요성도 헤세가 강조하고 싶었던 점입니다. 물질주의와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그는 인간의 영혼과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락사스 신 피스토리우스의 오르간 연주, 에바 부인의 신비로운 존재감 이 모든 것은 물질을 넘어선 영적 차원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헤세가 데미안을 통해 전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라. 다른 누구의 기대도 사회의 요구도 아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내라.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할 용기, 실패할 수도 있는 길을 갈 용기, 외로울 수도 있는 진실을 선택할 용기 말입니다. 사회는 우리를 틀에 맞추려 합니다. 학교, 회사, 가족, 친구들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다른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데미안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또한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방황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 방황이 필요합니다.
싱클레어가 술집을 드나들고 타락한 것처럼 보였던 시기도 그의 성장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 판단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게 하는 것, 데미안처럼 곁에서 지켜보며 때때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혼란한 시대에 데미안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출간된 이 책이 당시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 경제 불황, 팬데믹, 전쟁의 위협.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답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데미안은 그 여정의 지도입니다. 완벽한 지도는 아닙니다. 각자의 길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나침반은 될 수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이 책이 아직도 읽히는 이유는 그것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찾는 여정,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은 언제나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가치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데미안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실제 사람일 수도 책일 수도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신 안에서 그 데미안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헤세의 말을 인용하며 이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각자는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각자는 자기 자신 밖에 다른 그 무엇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알을 깨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알 너머에 진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미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여정에 이 영상이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라라 책방이었습니다.